자, 맨유가 4대2 또 브라이튼 홈으로 불러서 약간 브라이튼 징크스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좀 깼던 것 같아요. 맨유가 OT에서 브라이튼한테 많이 약했었는데 이겼고 거기다가 내용까지 저는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맨유 이제 결과를 확인하면서 아모림 얼굴을 보시면 약간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굿모림. 죄송합니다. 어쨌든 진짜 굿모림이고요. 오늘 이렇게 3연승 만들면서 맨유 팬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연승과 3연승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서 선수들이 받는 어떤 그런 부스트?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맨유가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이걸 3연승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브라이튼이 선택을 해서 나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브라이튼의 골키퍼인 페르브리언이 이제 공을 그러니까 발로 공을 잡고 있을 때 빠르게 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맨유 선수들을 자신 쪽으로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 선수들 앞쪽에 있는 1선의 선수들이 자신한테 붙으면 당연히 센터백 라인까지 같이 올라올 테니까 브라이튼은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당긴 다음에 짧은 패스로 몇 번 풀고, 그런 맨유의 뒷공간이 나이스 테니까 그 뒷공간에다가 때리기. 그래서 뭐 발빠른 민테 같은 선수들로 뒷공간 공략하기, 요런 것들을 노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브라이튼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뒤쪽에서 패스 풀어나오는 게 좀 깔끔했어야 됐는데, 오늘 브라이튼 선수들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풀어나오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브라이튼의 풀어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맨유의 전방 압박이 오늘은 되게 잘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방 압박이 잘 작동함으로 인해서 뭐 거기서 골이 나왔던 것도 있었고, 어쨌든 오늘 브라이튼의 전략적인 선택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맨유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맨유가 득점했던 부분에서 맨유 전방 압박이 잘 먹혀서 득점이 나왔던 장면들이 꽤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 그 카세미루 그 골도 사실 커팅부터 시작돼가지고 카세미루가 슈팅해서 이제 굴절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굴절이라는 행운이 있었지만 그 행운을 만들기 전에 맨유 스스로가 압박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카세미루의 슈팅 기회가 나왔다는 거, 이것도 맨유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은베모가 골대 맞춘 것도 전방 압박에서부터 나온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맨유의 전방 압박을 충분히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모림이 추구하는 축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상대를 좀 끌어당겨 놓고 한 번에 카운터 쳐가지고 그 넓은 공간 이용해서 공격수들이 득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모림이 어쨌든간 그 루트를 활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세슈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유의 스쿼드에는 호일룬이라는 선수, 지르크지라는 선수가 있었지만 그 선수들은 뭔가 그 선수들의 머리를 보고 맞춰놓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일룬, 지르크지 둘 다 키가 큰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공중볼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세슈코는 확실히 신체적인 능력이 되게 좋고 키까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슈코 머리 쪽으로 붙였을 때 그 리턴 값이 잘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맨유가 뒤쪽으로 막 사람들을 당겨놨다가 한 번에 빵 나갈 때 그 스트라이커라는 채널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이 맨유한테는 되게 큰 긍정적인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루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이 그래 너네 전방 압박해봐. 그 다음에 라멘스 같은 선수가 세슈코 머리 보고 빵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슈코가 공중에 뜬 순간 뒤쪽으로 은베모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슈코가 은베모 쪽 보고 한 번에 돌려주는 이 루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효율성이 은근 좋다. 그래서 이 세슈코라는 선수의 영입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맨유 3명의 공격진의 합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맨유 3명 공격진 플러스
브루노, 아마드까지 이렇게 저는 5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전술적으로 막 무언가를 만졌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분위기에서 오는 그런 합이라고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팀이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선수들도 신나가지고 리듬이 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보였던 길도 그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몸 자세에서 뒷발 패스하는 거라든지, 또 은베모가 득점하는 장면 있잖아요. 4번째 골 장면에서도 브루노가 뒤에 싹 보고 흘려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진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맨유가 2연승을 앞에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약간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언제가 생각이 났냐면, 맨유가 프리시즌에 에버튼이랑 경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에버튼이랑 경기할 때 경기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좀 느껴졌던 경기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쿠냐라든지 은베모라든지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급 자원인데, 그 자원들이 이 분위기를 타니까 확실히 자신들의 축구력이 70% 80% 쭉쭉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3자의 합이 살아나는 것도 저는 맨유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라멘스 얘기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라멘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맨유가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맨시티와 맨유가 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난 시즌 오나나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인드르 같은 선수 있었지만, 뭐 바인드르도 약간의 부침이 있었잖아요. 저는 바인드르는 슈퍼 세이브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그런 코너킥 상황, 공중볼 처리 상황, 요런 것들에서는 약간의 불안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라멘스가 아주 잘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라멘스는 이 잡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대가 공중볼 크로스 올리는 거 나가서 잡는 거라든지, 코너킥에서 볼 처리할 때 잡는 거라든지, 내지는 슈팅을 할 때 이 정도면 쳐내야 되는 슈팅 아닌가? 라고 생각을 드는 것도 짝 잡아버려요. 그래서 라멘스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맨유의 후방 안정감이 더해진다. 사실 맨유가 1대0 상황이나 뭐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동점골 먹히고 막 이러면 분위기가 너무 쉽게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라멘스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파도를 한 번 넘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라멘스가 맨유에서는 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오늘 브라질 듀오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냐 첫 득점할 때 말고도 오늘 카세미로가 의외로 전진 패스 나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세미로가 우리나라 왔다 가고 나서 되게 플레이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왔나, 아니면 한식을 든든히 먹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게임 뛰고 이제 A매치 이후에는 활약이 괜찮은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냐가 또 득점을 했다는 거. 쿠냐 첫 골 득점 상황에서는 저는 쿠냐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쿠냐가 공 오기 전부터 나 무조건 슈팅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쿠냐가 사실 득점을 못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쿠냐가 약간의 뭐 욕심 내지는 그 공을 끌고 가는 타이밍이 너무 길을 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딱 그 슈팅할 때 보면 되게 간결하게 공 오기 전부터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바로 때릴 수 있게 잘 툭 밀어놓고 가마차기 각도도 예술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쿠냐가 간결하게 할 때 오히려 자신의 개인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쿠냐가 이제 마수거리 골을 넣었으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걱정거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맨유의 왼쪽 백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도루구가 들어오더라도 내지는 달로가 선발로 플레이하더라도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기 볼 때도 일단 달로도 제가 봤을 때는 수비 위치를 엄청 잘 잡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오른발 잡으니까 역발 사이드백으로 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달로가 볼 처리하는 것도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루구도 오늘 교체로 들어왔는데 민태한테 너무 쉽게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맨유가 오늘 경기 분명히 좋았지만 피드백할 부분들은 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맨유의 지금 상황 내지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맨유가 지금 유럽 대항전 안 나가다 보니까 계속 거의 베스트 11으로밖에 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컵대회도 조기에 탈락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전이 계속해서 경기에 많이 뛰다 보니까 주전과 서브의 경기 감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맨유가 주전을 계속 사용할 때 그 주전들이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맨유가 어쨌든 성적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맨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기는 게임들이 나오게 된다면 서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선순환인 건데, 맨유가 이렇게 경기력까지 잡는 내지는 초반에 점수를 좀 벌려놓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서브를 시간 분배해 주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맨유 서브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주전이랑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저는 좀 의미가 큰 게 뭐냐면, 맨유가 3대1 상황에서 한 골 더 먹혔을 때 분위기 되게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3대2 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설마?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맨유 스스로 극복해서 4대2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크다. 이게 연승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주는 힘? 분위기가 밀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 만약에 맨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3대2가 됐다, 이러면 진짜 동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가 그 흐름을 자기 힘으로 꺾어냈다는 거, 이게 저는 좀 의미가 크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어쨌든 경기 내용까지도 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경기여서 경기 결과와 내용 둘 다 상당히 괜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집중력 잃는 거, 그런 것들만 저는 감독이 일깨워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뭐 아모림도 준비 잘 해온 것 같고 맨유 선수들도 되게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